on, or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게 되면 어떤 AN, AR이 어디에 붙는다? 어근의 앞에 붙는다라는 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용어의 앞에 어 또는 on, r이 붙으면 어떤 개념이다? 없다, 아니다 라는 부정의 개념으로 쓰일 수 있더라. 그래서 모든 용어에 그렇습니다. calculus, 콜레시스타티스 이렇게 하면 이티스 나왔으니까 뭐 염증이구나.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됩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콜레시스가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담낭, 슬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담낭에 염증이 있다. 콜레시스타티스. 근데 칼큘루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칼큘루스라는 거는 뭐냐면 칼시피케이션, 칼큘루스, 돌성분 또는 석회성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가 붙었으니까 어떻더라? 없다라는 게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여러분들 간 있는데 보면 간에 같이 이렇게 쓸개가 있습니다. 쓸개가 있는데 쓸개는 담즙을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서 간에서 담즙을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담즙기를 담도를 통해서 담낭에 담즙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 저장되어 있던 그래서 담즙이 담낭이건 담즙을 주머니낭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해서 담낭이라고 하고 걸브레드라고 하고 즙이라고 하고 쓸개라고 하고 다 똑같은 말로 씁니다. 얘가 담즙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가 우리가 음식물 식도를 통해서 위로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음식물이 들어왔다 소화시키자 이러면 얘는 담즙이라는 게 뭐더라? 소화효소, 소화액입니다. 소화액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십이지장군에서 나가서 이렇게 소장육하기 전에 소화 과정을 거치는 기간인데 여기에 돌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돌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가족들 중에서도 나는 계속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답답해 죽겠다 막 그래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속이 내가 원래 우리 가족이 위가 안 좋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해서 위내시경을 열심히 받으러 다닙니다. 여기서 다녀보니까 위 깨끗합니다. 괜찮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괜찮은데 자꾸 위내시경을 하기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신경성 위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장염에 대한 약을 처방을 하고 위염약을 계속 먹어요. 먹는데도 뭔가가 좀 깨끗해지지 않고 계속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위내시경을 하는 건 사실 어떻습니까? 좀 어쨌든 호수가 목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뭐 유쾌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검사를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보다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일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부 초파를 해봅니다. 복부 초파를 해서 담낭을 보게 되면 위는 깨끗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담석이 있습니다. 담석. 돌이 있습니다. 돌은 어떻습니까? 어떤 주머니 안에 돌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는 거는 내가 움직일 때마다 눕든지 앉든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얘가 막 움직이다가 어떤 때는 이 담낭 목을, 담낭 입구를 막아가지고 담즙이 못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은 들어왔는데 소화액이 못 빠져나가요. 그럼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상복부 쪽에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내시경 전문으로 하시는데 보면 이게 초음파 같은 걸 건너뛰고 요것만 내시경만 계속 하다가 이 아주 간단한 거 얘는 그냥 절개를 너무 큰 경우에 절제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원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돌이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소화액이 제대로 사이즈가 크거나 뭐 그런 소화액이 또 제대로 이렇게 분비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얘 자체가 굴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담낭벽을 어떻게 됩니까? 끌어요. 그쵸? 이 깨끗한 우리 정상 조직의 담낭벽을 끌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에 끌키고 이러다 보면 여기 어떻게? 염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염증이 오래되게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심하게 염증이 생긴 거를
어떻게? 예, 급성 담낭염이라고 해서 어큐트한 콜레타이티스라고 하고, 또 오랜 기간 얘가 크게 막 작용을 하진 않지만 오랜 기간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담낭의 기능이 수축과 이완도 잘 안 될 만큼 이렇게 된 경우를 우리가 크로닉한 콜레시스타이티스, 만성 담낭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담낭염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은 90% 이상은 안에 담석이 존재합니다. 담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들을 보면 얘가 담석이 없는데 담낭염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 사실은 연세가 많으셔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 못하시고 오랜 기간 이렇게 침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다이어트를 계속 오랫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음식물이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이게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얘가 조금 이게 제 기능을 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돌이 없으면서도 어떻게 담낭염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뭡니까? 돌 없이 담낭염이 있다라고 해서 어칼큘루스 콜레시스타이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칼큘루스 뭐 이렇게 나오면 칼큘루스 A가 들어갔으니까 없구나, 또는 다른 말로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게 되면 파지아라고 있습니다. 파지아, 페시아라고 하는데 여기 어가 붙었어요. 이거는 언어에 대한 얘기인데 A가 붙어가지고 없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 언어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언어 상실증, 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얘기로는 실업증. 갑자기 뭔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던지 뭐 그런 경우에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실업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하이드로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드로가 뭡니까? 하이드로가 우리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하이드로겐, 하이드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 피부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 수분 충분하게 수분이 이렇게 충족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윤기난 피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라는 것은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물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땀을 우리 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스라는 것은 OSIS라는 것은 전미사입니다. 무슨 증상이라는 뜻의 전미사인데, 하이드로시스니까 뭔가 땀증인데 뭐가 붙었어요? 앞에 언이 붙었으니까 땀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무한증입니다. 무한증. 얘는 전미사. 하이드로가 땀. 그리고 물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었다고요? 언이 붙었죠. 이랬을 때는 땀이 없다라고 해서 무한증이라고, 땀 한자 쓰거든요.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이드로시스가 언이 없을 때는 무한증이다. 그러면 하이퍼는 뭐였죠? 과하게. 뭔가 정상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하이퍼가 들어갔으니까 과하다, 많다. 뭐가 되는가요? 다증. 너무 잘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네. 그냥 우리가 의학 구조의 개념이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R이 들고 아리스미아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단어로 보통 많이 쓰는데, 리듬이 미아가 뭐냐면 또 전미사거든요. 미아가 리듬이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리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R 들어가서 없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리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개념으로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겠습니까? 심장. 맞아, 심장에서. 심장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쿵쿵쿵쿵 이렇게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속도로 맥박을 짚어봤을 때 1분에 뭐 60회에서 80회 이상 이런 식으로 정상 범위 내에서 뛰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엔 뛰다가 좀 쉬었다가 안 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전도의 문제가 됐고 어떤 문제에 의해서 심장이 뛰다가 또 안 뛰다가 또 좀 그냥 대충 뛰다가 또 빨리 뛰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체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뭔가가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아리스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알이 뭐가 아니다, 없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역시 뭐가 아니다라고 보면 됩니다. last에 대한 개념으로 incomplete가 complete하다라는 게 완전하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in이 들어갔으니까 불완전, 완전하지 못하다, 아니다,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밸런스가 뭔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imbalance이니까 불균형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우고 아셔야 되는 것들은 예문에 나오는 이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맞죠? 네. 뭐를 알아야 된다? 접두사에 언알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뭐가 없다, 아니다. 그리고 인도 역시나 뭐뭐가 아니다라는 개념에 이 앞에 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지 뒤쪽에 거 다 외우면 외울 수 없어요. 그렇죠? 다음 그래서 예문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안티, 콘트라 역시나 뭐뭐에 대응하다라는 반대되다, 대응한다, 기량에 대한 개념으로 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뭔가 바이오 네 맞아 생물 그렇죠 뭔가 살아있는 생물 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티가 들어갔으니까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생물 뭐냐면 항생에 대한 개념입니다. 항생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병원 가면 주사 맞고 약 먹고 다 뭡니까? 항생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안티바이오틱. 그래서 병원 가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간호사들이 주사 이제 얘기할 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하면서 주사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간호사가 얘기하죠. 주사실에다가 안티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항생제 하나 줘라. 항생제 하나 주사 줘라. 항생제를 줘라. 진통제를 줘라. 이런 개념에 그냥 그래서 이 용어들을 이렇게 플레임으로 다 쓰지 않고 약간 끊어서 약어로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티라는 개념은 뭐에 기항하다, 대항하다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그럼 바이오틱이라는 거 IC가 뭡니까?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IC를 통해서 전미사를 만드는 거는 뭔가 전미사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바이오가 여러분들 방금 생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로지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로지가 뭐였죠? 무슨 학문이었죠? 무슨 학문입니까? 생물학. 그죠? 바이올로지, 생물학. 너 뭐 전공해? 나 바이올로지 하는데 나는 그러면 생물학을 전공한다라고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컨트라도 뭐뭐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금기되는 금기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셉션이라는 것은 임신인데 이 임신을 반대를 하는 거니까 컨트라셉션이라고 해서 P입니다. 얘들도 사실은 컨트라 인디케이션, 컨트라셉션 이런 것들도 뭡니까? 결국엔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하나의 용어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다음 컴이라는 것은 뭐뭐 함께라는 개념으로 컨센티탈이라고 하면 선천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발생된 거는
선천성이라고 하고 선천적이다라고 하고 어떻습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환경이나 그런 여러 요 조건들 때문에 뭐 발생되는 거는 우리가 후천적이다, 후천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오늘 컨제니탈이라고 해서 선천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C입니다. C는 출생시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디모시스라고 해서 인대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스로시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아스로니까 관절입니다. 그렇죠? 오시스가 나왔으니까 증상이고요. 그렇죠? 그럼 관절증인데 신이 제대로 좀 잘 안 된다 해서 부동관절. 이거 출생할 때부터 갖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소는 동일한 같은이라고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동일하다, 같은이다라는 개념은 기준이 뭐가 됩니까? 기준이 뭐와 같다라고 되는데 뭐와 같다가 기준이 될까요? 주위 조직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간이 있다고 했죠. 간에서 무슨 뭔가가 덩어리가 하나 생겼다. 덩어리가 하나 생겼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얘 덩어리와 어떻습니까? 얘 조직과 어떻습니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주위 조직과 주위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소라고 합니다. 아이소. 그래서 역시나 키네틱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키네틱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운동. 근데 아이소가 들어갔으니까 동일한 운동성이라고 해서 등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키네시는 우리가 모션을 뜻하는 움직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안 나죠? 안 나는 게 당연하죠. 괜찮아요.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볼 거는 맨 앞에 했던 R 정도. 나머지는 그래 그런 용어들이 있더라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여서 반복해서 볼 겁니다. 다음 시간과 속도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속도를 나타내는 접두사 첫 번째 어큐트입니다. 어큐트는 아까 뭐라고 크로닉과 반대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체에서의 질병이라든지 증상을 얘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생겨난 거는 급성, 그리고 오래도록 뭔가 생긴 거는 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나요? 네. 자, 간에 또 제가 좋아하는 간인데 제가 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헤파토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여기에 우리가 염증이 있습니다. 맞나요? ITIS 붙습니다. 근데 요 O와 I 이중 모음이니까 없어지고 헤파타이티스 됩니다. 그렇죠? ITIS 헤파타이티스는 뭡니까? 간에 뭐가 있다고요? 염증이 있다 되겠습니다. 간염입니다. 간염이 있으면 간염은 어떻게 나누냐? 어큐트와 크로닉으로 나눌 수 있더라. 급성 간염이 있고요. 맞나요? 그리고 만성 간염이 있습니다. 자, 간의 어떤 경로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우리가 간염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간염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갑자기 간염이 생기는 경우는 강경화는 완전 크로닉으로 들어가죠. 술 하루 이틀 바짝 먹어서 간염이 생길까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간염이라고 하면 그렇죠. 예방접종 맞는 게 B형 간염, A형 간염 뭐 이렇게 예방접종 맞고 이러잖아요. 네.
간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비염, 간염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경우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 바이러스. 우리가 뭡니까? 감기가 뭡니까? 갑자기 생기잖아요. 뭡니까? 감염이 되는. 어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감기가 되는 거잖아요. 콧물 나고 뭐 기침 나오는 게. 어떤 바이러스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보통 간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를 급성 간염이라고 치면, 만성 간염 같은 경우는 아까 술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뭐 이렇게, 아니면 또 이게 어릴 때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간염이 있을 때 모체 감염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 아이도 이렇게 같이 타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내가 뭐 이게 활동성 간염은 아니지만 뭔가 간염의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 술도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매일 자주 열심히 먹는 경우 뭐가 될 수 있다? 크로니카 헤파타이티스라고 해서 만성 간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간에 싱싱한 젊은 간에서 뭐 바이러스가 됐을 때 급성 간염이 될 수 있고, 바이러스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급성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체 감염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잠재돼서 만성 간염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 간염일 경우에 어떻습니까? 간이 염증이 생겼다가, 간은요 착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겼다가도 자기가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이 몸의 중심인데 일을 해야지 꾸역꾸역 일을 합니다. 아팠다가 또 새살이 돋아서 나았다가 또 아팠다가, 근데 계속 뭔가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고 또 술을 먹어서 염증이 발생시키고, 또 조금 며칠 쉬었다가 조금 나으니까 또 먹고, 이래서 만성 간염이 됐어요. 만성 간염이 염증이 막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몸에 흉터가 생기듯이, 딱지가 생기듯이 얘들도 간들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흉터가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말랑말랑한 좋은 간이 뭔가 염증에 의해서 염증이 생겼다가 재생됐다가 이렇게 계속 그런 걸 반복하면서 간염이 생겼다가 경화라는 개념이 뭡니까? 딱딱해진다, 연화가 부드럽다, 경화가 딱딱하다라는 경도, 딱딱한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 간이 경화가 되었다 딱딱해지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포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간암이 되는 이런 코스를 밟아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큐트하다, 크로닉하다라는 것은 이제 간염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췌장염, 뭐든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신장에도 신우신염, 급성 신우신염, 만성 신우신염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 됩니다. 즉 질병 쪽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어큐트하다 하는 개념과 크로닉하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별표해놔야 됩니다. 별표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뭐더라? 시험 문제도 꼭 나올 수가 있겠더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급성이라는 개념, 어큐트는 어큐트 헤파타이티스가 나왔었고요. 크로닉하다는 만성의 개념으로 크로닉한 인플라메이션에서 만성 염증에 대한 개념으로 예문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키와 브라디입니다. 타키, 브라디라는 것은, 타키하다는 것은 레피드, 빠르다는 개념입니다. 상당히 뭔가 빠르다. 브라디는 느리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예문에도 타키카디아라고 나와 있는데, 카디가 뭐였습니까? 카디아에는 또 이것도 A가 전미사입니다. 카디 뭡니까? 심장, 그렇죠? 얘는 그럼 여기에 타키, 브레디 두 개 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타키카디아는 어떻습니까? 맥이 빨리 뛰는 거. 막 빨리 뛰는 거를 우리가 빈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빈맥을 타키카디아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느린 맥 어떻습니까? 브라디카디아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키, 브라디,
카디아 같이 붙으면 뭡니까? 얘는 빠른 개념, 얘는 느린 개념. 얘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나 브라디 프니아라고 있어요. 프니아가 뭐냐면 호흡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호흡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거 있잖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폐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빨리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적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정상 기준치는 몇 번입니까? 보통 15회에서 뭐 30회까지는 주는지 모르겠는데 정상 저는 그냥 15회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보다 너무 잦으면 타키가 갖다 붙을 거고 그보다 너무 느리면 브라디카디아가 15회 미만이면 브라디카디아가 붙겠죠. 그래서 브라디프니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키와 브라디의 개념. 다음은 녹토닉토입니다. 녹토닉토는 밤, 야간이라는 다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녹토유리아, 유린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아가 소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밤에 소변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녹트리아라고 해서 녹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소변을 보는 거 야간욕라고 합니다. 그리고 닉토롭티아라고 해서 오피아 보시면 오피아. 우리가 그 안과에서 보면 다 뭡니까? 오피아, 오피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렇죠? 뭐 안약이라든지 뭐 옵티 뭐 이런 식으로 안약연고라든지 그 눈물액 뭐 이런 거 보면 다 옵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 뭐에 대한 거다? 눈에 대한 거다. 그래서 옵티인데 어떻게 밤에 잘 안 보이는 거. 야맹증을 얘기합니다. 야맹증. 그래서 녹토닉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또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다음 색을 나타내는 적두사 있습니다. 색을. 요것도 조금 알아놓으면 좋겠죠. 얘들은 어떻습니까? 저 전반적으로 조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용어들이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얘들 고유의 용어들이어가지고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크롬입니다. 크롬. 컬러를 얘기합니다. 색깔. 그리고 크로모사이트. 사이트는 뭡니까? 사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포에 대한 개념입니다. 세포. 셀에 대한 개념. 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살짝 어디 조금 정신이 좀 잠깐 나가는 바깥으로 외출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따라와야죠. 왜냐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놓는 게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이 지금 안 듣는 걸 나중에 가서 내가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 그거 가능한가요? 한 번 들어도 두 번 안 보는데 듣지도 않고 가서 그거를 내가 이거 뭐 시험 칠 때 한번 외우면 되지. 이거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봐와서. 그래서 뭐 막 열의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다 귀는 열려있죠. 귀는 열어놓고 한 번 들은 거 두 번 듣는 거랑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에빙하우스에 망가개국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좀 따라올게요. 크롬사이트라고 해서 크롬은 색소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에리스로라고 해서 에리스로 같은 경우에는 루브로라는 같은 개념으로 적색을 얘기합니다. 빨간, 레드, 붉은색. 그래서 에리스로사이트라고 하면 뭡니까? 붉은 혈구니까 적혈구, 붉은 세포, 적혈구. 그렇죠? 그리고 루브로 스파이날이라고 스파인은 척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척추뼈 있는데 안에 척수가 흐르고 있죠. 그거를 우리가 척수라고 하는데 루브로라고 해서 루브로는 적색 척수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이너는 이렇게 파란색, 푸른색을 얘기합니다. 푸른색. 그래서 사이너시스라는 것은 청색증 얘기합니다. 청색증. 사이너가 푸른색인데 무슨 개념입니까? 우리가 혈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혈액은 여러분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하나 찍어보세요. 살짝만 겨뤄보면 어떻습니까? 네, 붉은기가 뚝뚝 흐르죠. 이 붉은기가 갖고 있는 얘는 이 혈액을 가지고 있고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뭐를 가지고 있다? 적혈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폐호흡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푸른색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적혈구 세포가 뭔가가 감소되어 있을 때, 그렇죠?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혈구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산소 공급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온몸에 어떻습니까? 영양분과 피의 역할, 혈액의 역할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어디?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붉은 불을 띠는 거거든요. 근데 산소가 포함된 적혈구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적혈구가 감소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가. 그렇다면 어떻게? 제일 보이기 시작하는 게 손끝, 발끝부터 퍼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표면, 입술 같은 거. 보통 어떨 때, 실신을 했을 때라든지, 또,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병적인, 지금 사이너시스 같은 경우는 병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뭡니까? 심장질환,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경우들. 그쵸? 그런 경우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뛰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 펄해지면서 이렇게 쓰러지죠. 사이너시스가 생기는, 청색증이 생기는 거죠.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하면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심장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0만 20실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LV, LA, RV, RA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이 폐를 통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거친 혈액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LA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LV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온몸으로 갑니다.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다 산소 공급하고 간에도 산소 공급하겠죠. 위에도 하겠죠. 식도에도 하겠죠. 영양분과 산소 공급 다 하고 대신 그 말초에서 얘들 하고 나서 말초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바꾸죠. 그렇죠? 그럼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왔는 혈액은 다시 어디로? 온몸을 통해서 SVC, IVC라는 상간 정맥, 하대 정맥, 대정맥을 통해서 RA로 들어갑니다. RA로 들어가서 다시 RV를 통해서 RV에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얘를 다 어떤 겁니까? 이제 산소가 없이 어떤 이산화탄소만 가득한 그런 혈액들이잖아요. 그 애들은 어디로 가야 돼? 양쪽 폐로 가가지고 다시 또 산소,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서 또 다시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RV, LA, LV끼리는 이렇게 방위, 움직이게 길이,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한 길로, 원웨이 서큘레이션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방과 방 사이, 실과 실 사이는 어떻습니까? 박혀 있어요. 이 벽이 딱 돼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들은 혈액이 이쪽은 이산화탄소만 많고 이쪽은 산소만 많은 혈액들인데 얘들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심장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떻게 원래는 구멍들이 있어요. 포라멘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이제 발달 과정에서 출생 후에 이런 구멍들이 닫히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거에 닫히지 않고 여전히 열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태어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RA에서 혈액이 어디로? LA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가 가득한 혈액들이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전체 이 몸으로 가야 될, 인체로 가야 될 때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산소가 없는 거죠. 청색증이 있는 거죠. 이런 애들이 참 조금만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달리기 하고 뭐 활동을 하다 보면 선천성 심질환 있는 아이들이 하다 보면 어떻게 얘가 펑펑펑펑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지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입술이 펄해지고 손발이 되고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선천성 심질환의 전형적인 사이너시스가 나타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이너시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 당장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너시스 하나를 더 알고 모르고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두루 바탕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당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딱 필요한 것들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건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시스라는 것은 청색증을 의미하더라. 다음은 루코입니다. 루코. 그리고 알비노라는 것은 백색입니다. 백색. 흰색. 화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코사이트라고 하니까 백색의 세포니까 뭡니까? 백혈구. 맞나요? 그래서 LUKO 맞죠? 루코사이트가 백색이고 세포니까 네. 합해서 백혈구가 됩니다. 그렇죠? 백색. 맞아요. 백혈구. 우리 몸에 혈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우리가 백혈구의 하는 역할이 뭔가요? 몸에 염증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싸워서 얘들은 염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이렇게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얘들이 백혈구가 수가 줄어들어요. 없어요. 없으면 염증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백혈구가 이렇게 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미아라는 게 붙으면 루케미아라고 요 접미사입니다. 얘가 붙으면 뭐가 된다? 백혈구 감소증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백혈구에 문제가 있어서 백혈병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임상에서 백혈병이라는 것은 혈액에 대한 전체적인 병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수에서 혈액 세포가 이렇게 조혈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때 그게 백혈구뿐만 아니라 적혈구라든지 다른 것들도 조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통칭해서 사실은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그래서 다음 알비노 이즘 있습니다. 이즘. ISN도 역시나 그냥 무슨 전미사로서 그냥 어떤 단어를 그냥 완결시키는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알비노도 백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백색증이라고 하죠. 그냥 그 맞습니다. 근데 백색증. 백색증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더라? 피부. 맞아요. 피부에서 어떤 정상세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이 얼룩처럼 이렇게 흰색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것들 알비노즘, 백색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산소라고 플라보라고 하는데 황색을 얘기합니다. 황색, 노란색, 옐로우 그죠? 그래서 산소, 더마가 덤이 뭐라고 했죠? 피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더마라고 하면 피부가 황색증, 피부 황색증. 그리고 플라발리가멘트. 리가멘트가 뭐냐면 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대. 여러분 인대는 알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계단이나 뭐 이렇게 경사진대를 젊은 친구들은 좀 덜한데 이제 나이가 있을수록 이렇게 가다가 사실은 딱 넘어져가지고 뭐 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단순하게 단순 골절은 어떻습니까?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부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시술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대가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발 같은 경우 우리 딱 접지르면 이렇게 인대가 끊어지면 발이 내가 힘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덜렁덜렁 이렇게 되죠. 인대가 얘를 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딱 잡아주고 힘을 주고 있는 건데 이런 인대가 끊어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찢어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찢어진 경우, 보통 조금 찢어져갖고 내가 아픈데, 좀 아픈데 불편한데, 다리는 그냥 쓸만은 해요. 쓸만한데 아픈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부러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괜찮겠지, 다닐만한데,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을 주고 막 하다 보면 끊어져 버려요. 근데 인대가 조금 찢어져 있을 때는 자기 인대를 가지고, 이렇게 뭐, 부목을 통해 가지고 고정을 시킨다든지 간단한 시술로 뭔가 재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얘들이 뭐 찢어진 상태에서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이게 계속 쓰고 뭔가가 좋지가 않지해지면 끊어지거든요. 끊어지면 우리가 이 인대와 인대가 붙어 있다가 이렇게 끊어지면 끊어지잖아요. 그럼 끊어진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인대를 어떻죠? 고무줄처럼 어떤 연결하는 거잖아요. 뼈와 근육이 이런 거 연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있다가 자기 역할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비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수술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얘 떼오고 얘 땡겨오고 땡겨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 번 수축된 게.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인공인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이 붙여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지체 말고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이 간단하게 시술로, 아니 처치로 마무리될 거를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일단 인대를, 인공인대를 가지고 갖고 있게 되는 거는 O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필로입니다. 필로, 그레이, 회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폴리오, 뭐 말라이티스라고 해서 척수에 염증이 있는데 이렇게 회색 척수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질 척수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소아마비의 개념입니다. 척수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소아마비를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음은 멜라노입니다. 멜라노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뭡니까? 우리가 시중에 멜라노 크림이 있나? 멜라닌 크림 있죠? 그게 무슨 크림입니까? 유명하죠. 기미가 뭡니까? 여기 안에 2층에서 검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 기미라고 하고 사실은 그게 멜라닌 색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 그걸 멜라노. 그래서 멜라노는 무슨 색을 의미한다? 흑색을 의미합니다. 흑색. 멜라닌 크림은 기미를 없애기 위해서, 기미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르는. 그래서 그 멜라닌이 검은 흑색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멜라노마라고 하면 뭐 오마는 무슨 종양에 대한 그건데 검은색 종양이니까 흑색 쪽 멜라노마입니다. 그래서 멜라노는 블랙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푸푸로는 퍼플입니다. 자주색. 그래서 푸푸라는 역시나 자반병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지나가다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피부가 백색으로 하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붉게 이렇게 약간 화상 입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자반증이 있는, 자반병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푸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색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같은 단어로 이루어진 것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멜라노 흰색 뭐 이렇게, 그리고 푸푸로 노란색 막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다 알 것 같았는데 못 맞추죠. 그렇죠? 멜라닌 크림까지 얘기하면서 멜라노가 흑색이다, 검은색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들어는 봤는데 얘가 무슨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을 나타내는 접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 더 볼고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접두사 또